이렇게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3억과 1억 5천에 대해서 전체를 계산을 합니다. 전체를 계산. 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 날씨는 완전 가을입니다. 너무 시원한데요. 바람도 선선하고 일하기 싫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합산가세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양도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올해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내에 두 채 이상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또 두 채 이상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이 발생이 좀 되면은 양도가 일어난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예정신고 또는 뭐 확정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확정신고 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거기서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또는 인적공제, 그리고 각종 양도를 하게 되는 비용들, 또 취득할 때 비용,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세금 산출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1년이라는 이 과세 기간 내에 양도가 여러 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건이 발생해서 여러 건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 건이 발생하니 과세 표준이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누진적으로 세율이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세금도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보유기간도 중요하고, 또 주택수에 따라서 단일 세율로 적용을 할 것인지, 또는 기본세율, 즉 누진세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되어 있을 때는 중과세율 뭐 등등 여러 가지 적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합산과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공부를 좀 할 거고, 그래서 합산과세와 관련된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객분의 사례거든요. 고객분이 부인의 명의로는 A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만 핫하지 지금 상가는 죽을 맛이거든요. 새도 잘 나가지도 않고 상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상가를 좀 손절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잡아서 나중에 수치를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차손이 발생합니다. 양도를 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한 2억 정도 손해가 날 것 같고, 남편 명의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양도를 하게 되면 3억 정도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서 세법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이 부동산을 1년 내에 양도를 좀 하게 되면 합산과세를 할 수 있는지, 또는 합산과세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건지, 또 하나는 양도차손이 마이너스 2억이 나는 거고, 하나는 양도차익이 3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절세 방안은 있는 건지, 이런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 선제적으로 수치를 좀 대입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는 지금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주택은 남편 명의로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산가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합산가세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지금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이런 내용들은 가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감안을 하지 않았고, 그냥 심플하게 계산을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이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으니까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부인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물론 1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계산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합산가세에 대해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A의 물건을 5월달에 양도를 하고,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B 물건은 12월달에 양도를 해요. 1과세 기간 안에 양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합산가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합산가세를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A의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이 6억이고 취득가액이 3억입니다. 양도차익이 3억 이렇게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인이 A 물건에 대해서 5월달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양도차익 3억에 대해서 기본공제 50만원, 그리고 제가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양도가세 표준은 3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2억 9,750만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율은 38%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 1,940만원이고요. 양도세를 계산했을 때는 9,365만원. 지방소득세는 이제 감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12월 달에 양도를 할 때는 3억에 양도를 했는데 취득가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1억 5천이 난 거죠. 그러면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세 표준이 1억 5천이 나오고, 1억 5천에 해당되는 그 양도세율은 35%입니다. 35%로 해서 누진공제 1,490만원을 차감해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3,76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합산가세를 한다고 하니까 요까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보통 합산가세를 한다고 하면 보통 9,365만원, 3,760만원 이 합계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1억 3,125만원 요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부인이 A라는 물건을 5월달에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차액 요 계산은 앞전과 똑같죠. 9,365원 똑같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12월달에 양도를 해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하면, 별도로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3억과 1억 5천에 대해서 전체를 계산을 합니다. 전체를 계산을 해서 한번 인적공제를 한번 하죠. 인적공제를 하고, 먼저 계산했던 요거는 좀 배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250만 인적공제를 하고 나면 양도가세 표준은 4억 5천에서 250만원을 뺐으니까 4억 4,750만원이 됩니다. 이 4억 4,750만원이 양도가세 표준이죠. 예, 양도 쉽게 말해서 양도 차익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다른 어떤 요인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진공제의 세율이 4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540만원 여기를 차감하고 나니까 양도세가 1억 5,360만원이 나오는 거죠.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기납부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납부세 요 부분을 다시 차감을 해줍니다. 다시 차감을 해주고 나면 최종 납부세액은 5,995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산했던 3,760만원보다 더 많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만약에 앞에처럼 신고를 했다 그러면 가소신고로 인해서 또 분성질 신고 과태료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익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산가세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